네. 어때요? 연비? 솔직히 그냥 느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저는 좀 힘든데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매력적인 차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대결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S클래스 400D와 EQS 450 플러스 AMG 패키지를 여러분들께 비교해 드렸는데요, 오늘 역시도 BMW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X5와 iX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전기차는 전기차, 내연기관은 내연기관과 비교해야지 왜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비교하고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이 전기차 리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5천만원, 6천만원짜리 전기차와 1억이 넘어가는 전기차는 진짜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 6천만원대의 전기차는 가성비도 훌륭하고 뭐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성비 때문에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불편한 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충전이 아무래도 이 집에 뭐 집밥이 있어서 집에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전소가 정말 많아져서 충전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해도 그 찾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충전한다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5천만원, 6천만원대의 뛰어난 가성비를 가진 전기차라면, 그리고 유지비도 저렴한 전기차라면 그런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타고 다닐만 합니다. 하지만 1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 얘기가 달라져요. 독일 3사 차들도 5천만원, 6천만원대의 내연기관 모델과 1억 원이 넘어가는 내연기관 모델은 거의 뭐 하늘과 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X5도 마찬가지입니다. X3, X4도 정말 인기가 많지만 이 X5는 진짜 BMW SUV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두 차량 다 가격이 둘 다 비슷합니다. 일단 전기차 모델인 iX40 같은 경우에는 1억 2,200만 원이고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BMW X5 40i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5인승과 7인승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제 7인승 모델을 가지고 왔고, 7인승은 1억 1,3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이 iX랑 똑같이 5인승을 가지고 왔다면 1억 9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죠. 이 멋진 차 두 대를 협찬해 주신 BMW 삼천리 안양전시장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두 차량 다 키가 조금 차이가 있죠. iX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키 디자인, 그러니까 독자적인 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X5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딱 BMW 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요즘에 웰컴 라이트라 해가지고 딱 시동을 걸고 문을 열면 좀 화려하게 막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다다다다 불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요. iX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의 라이트, 헤드램프에 데일라이트가 그냥 좀 은은하게 들어오고요. X5 역시 비슷하게 데일라이트에 LED가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iX40에는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X5 역시도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 그러니까 희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헤드램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냥 한시적으로 좀 빠져 있는 거고, 원래는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바로 소프트 클로징인데요, iX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죠. 근데 X5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빠진 게 아니라 이것도 시승차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빠져 있는 거지, 원래 X5는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이 내연기관은 반도체 이슈 때문에 기존에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간다든지 좀 막 뒤죽박죽인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는 해드리지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0월달 한정으로 약간 좀 옵션, 상위 옵션들이 들어간 X5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가죽이 기본이거든요. X5가 버네스카 가죽이라 해가지고 일반 그냥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X7에 들어가는 메리노 시트 가죽이 10월달 한정으로 몇 대가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 좋으면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11월, 12월, 1월까지 순차적으로 풀린다고 하니까 옵션의 차이는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웰컴 라이트는 없지만 문을 열면 테일램프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iX가 이 시동 딱 문을 열었을 때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외관은 뭐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기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X5의 디자인은 너무 예뻐요. 인정해요 안 해요?
너무 예뻐요. 디자인도 예쁘고 뭐 깔끔하고 그냥 딱 정통 SUV의 그런 좀 투박하고 강인하고 뭐 멋진 매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X5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iX도 사실 좀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딱 처음 보면은 이거 뭐 SUV 버전의 뭐 전기차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SUV는 아니고 CUV 정도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호불호가 있죠. 조금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 무슨 두꺼비 같이 생겼냐, 이거 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차이기 때문에 뭐가 틀리다 맞다 하긴 조금 어렵긴 하죠. 자, 그리고 이거 샤이테크라 해가지고 요게 앞에 센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겨울철에나 뭐 비 많이 올 때 뭐 다들 한번 느껴보셨을 텐데, 요게 센서가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 막 눈 막 많이 붙어 있으면은 앞에 막 전방 센서 꺼졌다, 자율주행 막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다 꺼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샤이테크 기술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열선도 깔리고요. 흠집 같은 거 나잖아요. 막 칼 같은 거 가서 긁어도 미세한 흠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받으면 자가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보지는 않았는데, 요 밑에 이제 프론트 범퍼 밑에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열을 식혀주는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 있죠. 그 이유는 이 전기차는 여기에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고, BMW X5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막혀 있죠. 이것도 얘 열받으면 뚜껑이 열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차는 또 뭐 있어요? 프렁크 얘기하잖아요. 프렁크. 전기차는 앞에 트렁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할 거고 뭐 좀 많은 분들이 다 느낄 텐데, 앞에 트렁크가 있어도 여기다 짐을 실어 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야, 넓은 뒤에 트렁크 놔두고 여기다 왜 짐을 넣냐고.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iX는 이 앞에 본넷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 수는 있어요. 안에 레버를 당기면 열 수는 있는데, 이 안에 이제 그 막 폴대 같은 것도 없고 수동으로 열어야 되고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트렁크 역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이게 안 열리면 워시액 어디다 넣냐? 여기. 워시액 여기다 들어갑니다. 차가 좀 뭐가 딱 같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높이가 어때요? iX가 좀 더 이렇게 더 낮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무게중심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요. 차체 전장 같은 경우에는 iX가 조금 더 깁니다. 약 한 3cm 정도 더 길어요. 그리고 휠 베이스 역시도 iX가 X5보다 한 2.3cm 정도, 2.2cm 정도가 좀 더 길고요. 반면에 이 X5 같은 경우에는 전고와 전폭이 iX보다 4, 5cm씩 더 넓고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 iX가 쿠페형 모델인 X6처럼 조금 더 낮고 슬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은 X5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iX는 22인치가 끼워져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는 일반 약간 좀 무광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이 iX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에디션 한정으로 루즈 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쁘지 않냐? 이런 것들도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딱 이 사이드 미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위치도 조금 다르죠. X5 같은 경우에는 A필러 이 위쪽에 달려 있고, iX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쪽에 달려 있는데, 요게 그러면 무슨 차이냐?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 전방 시야가 좀 더 여기다 확보가 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좀 개방감이 드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 요걸 요렇게 사이드 밀러를 밑으로 내리면 사각지대가 조금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장단점이 이제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반대로 이 위쪽으로 올리면 좀 전방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를 이 측면부터 이 사이드까지 좀 넓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좀 적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워낙 이 iX가 전방이 이렇게 좀 크게 시야가 탁 튀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달려있기보다는 밑에 달려 있어서 전방 시야를 조금 더 편하게 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딱 봐도 차체가 워낙 또 이 X5가 높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고, iX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일반 세단이랑 차이가 없어요. 이 전체적인 높이가. 그래서 사이드 스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X5는 루프렉이 들어가 있고요. iX는 루프렉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뿐만일까요? 바로 도어 손잡이입니다. 지금 iX는 이 안쪽으로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팝업식이라 그래가지고 손잡이가 들어갔다가 가까이 가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게 팝업식으로도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 공기 저항도 좀 덜 하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손잡이에 흠집이 안 나요.
특히 이 X5는 도어 손잡이 안쪽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죠. 이게 뭐가 단점인 줄 알아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다 보면 살짝 손톱이 이 차체를 계속 긁어요. 그래서 오래된 SUV들 손잡이 이렇게 된 것들 보면은 안에가 굉장히 흠집이 파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을 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제 손잡이에 흠집을 만들어 놓는 거죠. 주유구 제일 많이 하거든요. 주유구 이 도어 끝에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 요 정도는 생활 PPF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다. 이것도 얘기해 줘야죠. 자, 보면은 iX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iX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문이 왜 이렇게 무겁냐?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5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아니죠. 그리고 보면은 이중 접합 유리는 둘 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요즘에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잖아요. iX 같은 경우에는 도어 손잡이 이 끝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위쪽에 쭉 들어가 있죠. 물론 X5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긴 한데 화려한 그런 앰비언트의 느낌은 조금 부족해요. X5 같은 경우. 왜냐면 iX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좀 많이 좀 넣었잖아요. 집어넣고 좀 포인트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봐도 야, X5 이쁘지 않냐? 야, 그리고 이 뒤태는 iX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BMW의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을 보면요, 입체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X5와 iX 둘 다 굉장히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유리 보면은 훨씬 더 iX가 슬림하게 쿠페형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머플러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iX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 X5는 듀얼 머플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엠블럼도 좀 차이가 있어요. BMW 전기차들 보면 엠블럼이나 이런 전체적인 라인에 약간 하늘 색깔 띠 같은 거 두르잖아요. iX도 이렇게 엠블럼 주위를 보면 파랑 색깔로 띠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가 요즘에 숨기는 게 또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엠블럼 밑에 조그만하게 카메라가 들어있고, X5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띠가 없죠. 그래서 이 엠블럼 크기를 보면은 BMW 전기차가 조금 더 엠블럼이 더 커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둘 다 뭐 트렁크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근데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X5 같은 경우에는 이 위와 아래가 이게 나눠서 열리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 시트를 접고 필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사람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오늘 비교의 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저희가 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뒤에 3열 시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열 시트를 내가 만약에 이제 쓴다,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러기지 스크린 이 대가 걸려요. 그럼 이거 어디다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두냐면 이 밑에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 러기지 스크린을 빼가지고 이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마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SUV를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막상 이거 3열 쓰려고 이 폴대 빼면은 보관할 데가 없어요. 워낙 크니까 길잖아요. 끝과 끝을 연결하는 건데. 그래서 X5는 이 안쪽에 집어넣으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X를 한번 또 둘러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죠. 근데 이 두께가 상당해요. 차이점이 테일램프가 이 위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게 되면 테일램프가 없어지잖아요. 비상등 켜거나 이럴 때 없어지는데 이 안쪽에 등이 하나 더 있어요. 트렁크를 열게 되면 이쪽에 비상등이나 이제 브레이크 등이 이쪽에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딱 보면은 트렁크의 높이가 어떤가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원래 이제 좀 트렁크의 높이가 높은 차들 보면은 에어소스가 들어가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차체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없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의 높이를 이렇게 둘 다 딱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iX가 좀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트렁크의 높이도 좀 iX가 낮지 않을까 했는데 밑에 배터리가 깔려서 그런지 실제 딱 비교해 놓고 보면 트렁크의 높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트렁크 공간은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겠지만 iX가 조금 더 깊어 보이고요. 이 밑에 보면은 뭐 충전기라든지 그냥 뭐 자그마한 뭐 짐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C필러가 확실히 쿠페형 모델처럼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C필러의 유리나 이런 부분 보면은 이 X5는 좀 두툼하게 커져 있는 거 반면에 iX는 이렇게 슬림하게 빠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만 봐도 쿠페형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주유구는 없고 이렇게 이제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구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자, 확실히 근데 iX의 실내 드롬은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전부터 BMW 실내 그 레이아웃 너무 올드하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iX부터는 완전히 180도 싹 변했습니다.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크리스탈 뭐 기어들 이런 부분들이 다 퍼스트 에디션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도어 손잡이라든지. 그리고 문을 여는 게 레버로 여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이런 게 조금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전에 i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이 기아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iX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레버 형식으로 이 중간 암레스트 쪽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이쪽 암레스트에 그냥 다 달려 있다. 기어 노브에 그냥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어 노브 보면은 우드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제산림협회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나무 우드 재질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깔끔해요. 모든 기능들이 다 이쪽에 달려 있고요. 썬루프도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쭉 개방감이 있는데 이게 문이 열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개방감은 웬만한 그냥 일반 내연기관에서 파노라마 썬루프랑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썬루프 보면 이 중간에 대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문이 열리게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게 대가 있는데 이 대가 있으면 조금 더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iX는 썬루프가 열리지 않는 대신 이게 개방감이 훨씬 더 큽니다. 뜨거운 여름날에는 햇빛 받아서 더운 거 아니냐, 눈부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거를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닫혀있는 것처럼 그냥 뿌옇게 만들 수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오픈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이 돼도 뭔가 이렇게 너무 쨍하게 썬팅 안 된 유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두운 느낌의 유리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쭉 일자로 커브드 디스플레이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한눈에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을 이쪽 기어 노브 주변과 이 계기판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개발이 된 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거의 넘싸죠. 핸들도 D컷 핸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좀 더 그립감도 좋고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은 확실히 압도적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가죽은 똑같은 일반 가죽이긴 한데 헤드레스트랑 시트 가죽이 일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만약 불편하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내 보면 이 X5의 그 BMW 전형적인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살짝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올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X3의 실내 디자인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이어진 건 아닌데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살짝 위치가 비슷해 가지고 그냥 좀 이어져 있는 느낌도 듭니다. 이 X5에 딱 실내를 타면 뭔가 화려한 느낌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그냥 딱 정통 SUV가 주는 그런 좀 안정적이고 강인한 느낌의 실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 X5도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좀 개방감이 들긴 한데 X5랑 이 iX랑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이 중간에 얘는 이게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방감이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대신에 이렇게 위에 이 썬루프가 열려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오디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X5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고요. iX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보다 한 등급 더 위에인 바우어 위키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iX는 이 위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X5는 이 밑에 도어 손잡이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고 이쪽 대시보드 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체 높이를 올렸다가 내릴 수가 있어요. X5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 굉장히 넓죠. 뭐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고요. 창문이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지만 다 이렇게 밑에까지 끝까지 내려가고 뒷좌석에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시거잭 있고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 여기는 좀 아쉽긴 한데 수납 공간이 여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등받이의 각도를 조금 뒤로 눕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뒷좌석에 타는 탑승자가 조금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게 바로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뒤로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으로 뒤로 시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있을 만한 거 다 있어요. 1억 원이 넘어가는 독일 3사의 차들도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자, iX 뒷좌석을 타면은 X5는 이 시트 포지 자체가 전체가 다 높아요. 반대로 iX 같은 경우에는 세단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 시트 포지션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이 SUV 타면은 2열이 그러니까 운전석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딱 iX를 타면 똑같습니다. 전기차가 이 바닥이 또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열도 운전석과 큰 차이가 없고요. 여기 보면 뒷좌석에 C타입의 충전 단자가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액세서리를 껴가지고 목걸이라든지 뭐 이렇게 태블릿을 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가 지금 뚫려 있잖아요.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의 그 넓은 느낌은 X5보다 iX가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전장이 3cm, 휠베이스가 2cm 정도가 더 넓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넓은 느낌은 가지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얘는 이제 등받이를 뒤로 이렇게 눕힐 수가 없어요. 얘도 그냥 딱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답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B필러에 에어벤트가 둘 다 들어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아쉽더라. 보면은 창문을 내리면 이게 개방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X5 같은 경우에 다 열리는데 이 iX 같은 경우에는 딱 반만 열려서 뭔가 조금 그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X5 워낙 왜 좋아하냐면은 도심형 SUV를 많이 찾잖아요. X5가 원래 진짜 매력적이었던 게 오프로드 가도 진짜 막 다이나믹하고 이런 매력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요즘 SUV들 보면 막 온로드 중심의 SUV들 차량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X5는 온로드도 매력적이지만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해주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8방 미인의 매력을 가진 차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 X5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금액에 전기차 iX와 이 X5의 매력을 한번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X5가 워낙 주행감은 탄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죠. 그리고 요즘에 디젤 차들을 좀 많이 선호 안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가솔린 모델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지금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온 40i도 이제 가솔린이에요. 직렬 6기통 340마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엄청나게 퍼포먼스 주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답답함을 느끼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여유롭다. 와, 이거 차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40i부터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 40i 이제 가솔린 모델 타면 이제 가장 또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연비예요. 연비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 좀 있더라. BMW 차들 연비 나름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잠깐 탔을 때는 많이 못 느껴요. 좀 오래 타고 다니면은 연비에 대한 그런 좀 부담이 좀 확 오거든요, 가솔린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 과장이 20i 타고 있잖아. 네. 어때요? 연비? 솔직히 그냥 느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저는 좀 힘든데요. 이동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 워낙 주행거리가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기 기름값도 디젤에 비해 가솔린이 비싸잖아요. 네네. 그리고 연비도 어쩔 수 보면 이제 디젤이 더 좋아요, 가솔린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X5 40i도 연비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요. 근데 X5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BMW SUV들이 좀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SUV를 많이 안 타보셨던 분들도 크게 이질감 느끼지 않게 편안하게 탈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구성이 되게 알차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독일 3사 차도 6, 7천만 원대의 차와 1억이 넘어가는 차 완전 등급이 다르다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 5 시리즈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제 막 마감도 하고 옵션도 많이 넣고 했는데 이제 원가 절감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1억 미만의 BMW 차량들이나 뭐 독일 3사 차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이 1억이 넘어가는, 얘가 지금 어쨌든 1억 1,300이잖아요. 이 금액 정도까지 올라가면 야, 이게 진정한 BMW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요. 생각보다 옵션들도 빵빵하고 뭐 가죽 이런 부분, 오디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급이 다르고, 물론 1억이라는
엄청나는 큰 금액을 이제 주고 구매하기 때문에 급이 다르긴 한데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이 X5 에어 서스펜션이 나름 내구성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주행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 실내 디자인 갖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X5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아웃이 너무 예전이랑 별 달라진 게 없다,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iX는 완전히 화려하다 라는 얘기 했는데요. 근데 이게 근데 가만히 서 있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큰 차이지만 운전할 때나 좀 평상시 타고 다니면은 이거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BMW를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들어요. 그냥 딱 깔끔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이 어찌 보면 좋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X5,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고 그냥 직관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iX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근데 이 iX40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전 달라요. 이게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불편한 점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충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행감에 있어서라든지 불편한 점이 생기긴 하는데, 과연 1억이라는 이상의 금액을 주고 X5 말고 iX를 40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차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떤 차 살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심가정부터. iX. 왜요? 저는 지금 내연기관을 타면서 기름을 써보고 있으니까 기름값 때문에 좀 유지 편에서는 조금 덜 힘든 전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렴한 유지비 때문에 전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네. 그러면 1억까지는 쓸 수 있다. 1억까지? 그 이후에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카푸어네요. 그럼요. 예. 저기 우리 세균맨은 저는 X5요. 왜요? 강인하고 투박한 이런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일단 디자인적으로 X5보다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검증받은 차니까 X5가 iX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살짝 좀 뭔가 결함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뭐 하나가 딱 틀리다는 건 아닌데, 사실 유지비 측면에서 확실히 전기차가 싸긴 합니다. 외부에서 비회원으로 충전하는 거 말고는 뭐 회원 가입하고 집밥이 있다 이러면 거의 뭐 가솔린, 아까 가솔린 모델이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1년으로 했을 때 10분의 1 정도? 이제 그 수준으로 유지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죠. 뭐 디퍼렌셜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 같은 정말 오일류 가는 데만도 돈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하나 고장났다 그러면 물론 AS 기간이 있긴 하지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전기차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근데 오래 타면 또 얘가 달라져. 뭔지 알아? 배터리. 물론 배터리를 지금 교환한 차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유지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전기차가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이 iX를 우리가 단독 시승기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1억이 넘어가는 이 전기차의 또 매력이 또 있긴 있어요. 뭐냐면 한 5천만원, 6천만원짜리 차들도 물론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전기차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연기관과 비슷할 정도로 주행감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이질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뭐 회생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내가 조절해서 끄고 킬 수도 있고, 지금 이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B 하면은 그냥 일반 회생제동이 꺼진 일반 모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생제동을 켜려면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한 번 더 내리면 B로 돼요. 이러면 회생제동이 켜집니다. 전기차를 좀 많이 타보셨던 분들은 이 회생제동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원페달이라고 들어보셨죠? 악셀과 브레이크를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악셀 하나에 모든 브레이크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악셀을 밟고 주행을 하다가 내가 쓰고 싶으면 악셀 떼면 얘가 이렇게 회생제동으로 서요. 거의 진짜 이렇게 정지할 정도로. 그냥 브레이크를 굳이 번거롭게 밟지 않고 그냥 악셀 하나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근데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전기차 특유의 그 울컥거림이 있거든. 이게 일반 지금 회생제동 끈 거다. 어떤 게 있냐면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잖아. 무겁단 말이야, 차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셀을 이렇게 밟을 때, 잡아라, 밟을 때 뭔가 울컥거리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묵직하게 밑으로 좀 뭔가 이렇게 좀 꽂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냐? 이게 내연기관도 이런 게 있어요. 내연기관도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조금 더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 얘가 아까 차체가 낮았잖아. 근데 전체적인 이 시트 포지션 높이는 생각보다 높은데? 비교하면서 타보니까? 그지 않냐? 근데 그리고 이게 좀 이게 안 편해. 뭔가 뭐냐면 여기에 너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운전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운전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 이 공간은 되게 넓어요. 공간은 되게 넓은데 여기 조금 아쉽다. 여기 팔이 좀 걸려가지고. 오늘의 날씨는 정말 좋구나. 목적지가 어디니?
이런 파워프람, 이런 파워프람이 전기차의 또 다른 매력일 수 있죠. 326마력입니다. 웬만한 스포츠카보다도 더 빠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야, X5는 340마력인데 왜 얘 320마력이잖아. 그러면 뭐야? X5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는 악셀을 밟는 순간 모든 출력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체감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 iX 같은 경우에는 이 BMW가 예전부터 전기차를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밸런스나 완성도는 진짜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이기 때문에 BMW X5랑 경쟁을 한 거죠. 얘가 안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X5에 갖다 붙입니까? 그죠? BMW i3를 워낙 오래 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i3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깡통이고요. 얘는 뭐 그냥 와 5성급 호텔이에요. 되게 편하죠. 2열은 어때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배터리의 그 무게가 악셀을 칠 때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살짝 2열이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느낌. 그래서 전기차 탈 때 2열 꼭 타보세요. 그러니까 나 주행했을 때 멀미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 처음 타보시는 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석 조수석 몇 번 타보고 이거 좋네 이렇게 사는 순간 개나라고 빠집니다. 특히 그리고 또 패밀리카로 살 때 가족들과 함께 타야 되는데 뒷좌석 구성원들이 되게 싫어해요. i3에 우리 애들 태워놓으면 항상 난리 납니다. 좋아 죽어요 그냥 방지턱 하나 집어넣으면 이러. 그리고 이제 주먹 날라오죠. 형민이가 운전 똑바로 해! 막. 예. 자,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도 있는데 이거 세팅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마이 이제 모드로 해서 모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내 모드 보면 홈 들어가면 여기 내 모드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 원래 보통 모드 바꾸면 여기 버튼으로 써가지고 막 스포츠 모드 뭐 이렇게 바꾸는데 마이 모드. 그리고 이제 여기 저도 지금 봤어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어쨌든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악셀이나 브레이크 반응이 전기차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뭐 빨라지는 건 아닌데 확실히 체감되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사운드. 일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배기음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이제 인위적으로 이 컴포트보다 일반 모드에서 어느 정도 소리를 나게는 하지만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런 소리나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정정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X5나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쫙 밀어주는 게 있잖아. 쫙 밀어주는데 이 전기차가 약간 토끼야. 찡 하고 말아. 모든 힘이 초반에 그냥 빡 주고 그 이후에 악셀 밟아도 반응이 없어. 그거 기대하는 분들 많아. 야, 전기차 엄청나게 빠르잖아, 퍼포먼스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야? 모르는데 막상 처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달릴 때나 초반에 말했지 중후반에 이게 악셀 밟으면은 약간 허당으로 바뀌긴 해요. 그런 게 좀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1억 원에 살 수 있는 BMW를 한번 같이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1억 원에 X5를 살 것인지 아니면 iX를 살 것인지 뭐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X5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iX도 전기차 중에서는 거의 세 손가락의 안에 들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매력적인 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원에 BMW를 산다면 과연 어떤 차를 살 건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파몰에 새로운 방향제가 들어왔습니다. 벨라독스의 에어윌.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귀여운 동물들인데요. 이 날개가 워낙 가벼워가지고 바람에 날립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디자인이 있고요. 하얀색 고양이, 갈색 강아지, 검은색 고양이까지 총 3가지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본품 하나를 구매 시 리필킷 3개를 드립니다. 근데 2개를 주문하면 총 6개를 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개 이상 구매 시 총 4,500원씩 할인을 해주는데요. 추가할수록 점점 커지는 할인 이벤트로 3개, 4개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이 4,500원씩 적용이 됩니다. 주문 한 건당 쇼핑백 하나를 드리는데요. 선물하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